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수능 세대라서 여름방학에 딱 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생명과학 선택 비율, 그다음에 지구과학 원의 선택 비율이 뭐 월등하게 많을 거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시행착오라는 거는 없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기회고 여기서 만약에 또 다음 기회를 생각한다면 아예 교육과정 국영수는 모르겠지만 과학은 이제 아예 수능 체제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요번에 특히 승부수를 걸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제 바로 그 이전 세대 이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현재 수능을 또 보겠죠. 그 아이들이 대거 이제 재수생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이 거의 사활을 걸 거기 때문에 예 가장 안 좋은 시기죠. 솔직히 뭐 저희가 뭐 좋은 시기라고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많이 어렵죠, 상황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좀 부담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또 보시는 어머님들이나 많이 걱정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생명과학이 어찌가 됐거나 선택비는 가장 많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서 뭐 자녀분들께서도 거의 10명 중에 7명들은 생명과학 원이 거의 다 선택 비율이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현재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변별력 이거를 하면은 그냥 생명과학 원에 대해서 크게 대학교 갈 때 지장은 없다. 뭐 솔직히 저희가 생명과학 원을 잘했다고 해서 학교 이름이 바뀌진 않거든요. 다만 대신에 과탐을 잘하게 됐을 때는 학교는 국영수가 결정하겠죠. 학교 이름은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학교 들어가서 전공과는 과탐이 결정합니다. 나머지 사탐 과목이라든가 과탐 과목들이 이제 자기의 전공을 결정하게 될 건데 생명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는 딱 두 개예요. 뭐다 아시겠지만 2단원, 3단원이 하나의 묶음이 되게 되는 동물생리 파트 그리고 유전 파트. 지금 난이도는 대한민국 역사상 뭐 생명과학 원에 대한 난이도는 더 이상 올라갈 그 레벨은 없고요. 거의 지금 배우게 되는 레벨은 생명과학 원 저희들이 어머님들과 저희가 옛날에 배웠던 막 외우고 뭐 소화가 어떻고 효소가 어떻고 이런 체제는 이미 아니고요. 거의 문제를 보면은 생물 문제가 아니죠. 현재는. 뭐 암기만 잘했다고 절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도 아니고 아마 대부분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간고사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했던 생명과학이 아니라고 아이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어려웠어. 라는 해석은 상당히 많았을 거고. 요 두 가지 파트가 가장 핵심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두 가지 파트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과탐이라는 과목이 우리 이과들 개념에서는 발목을 잡냐 안 잡냐. 학교를 결정됐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과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파트가 좀 정말 핵심이다.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해가지고 대부분들은 여기서 끝을 내요. 끝을 내고 특정 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2학기 중간고사 그때 시험 기간이 상당히 짧은 건 아실 거예요. 한 달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그 유전 파트를 다 하느냐 이제 이게 지금 호불호가 좀 갈리게 될 건데 크게 모든 세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1학기 기말고사 때 이거 다 끝내버리는 거죠. 3단원까지 동물생이 완벽하게 하고 깔끔하게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유전만 하겠어. 유전 끝까지 끝내고 나머지 기말고사 때 천천히 이제 진도 나가면서 비디오도 틀어주고 동영상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제 5단원 끝내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어라는 파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교육과정 나와 있는 파트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한 학교는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이일대 학교는 대부분들이 1학기 때 끝에 시험 범위를 그 세포 분열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를 1학기 기말고사 때 좀 첨가를 시키고 그리고 요 파트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에서 사람의 유전 그다음에 뒤에 저희 돌연변이까지 묶어서 이거를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를 끝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겠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 유전 파트가 어쨌든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맞대 어차피 기말고사 때 시험 기간이 너무 길게 또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많이 남아버리니까 이거를 시험 범위를 중첩적에 다시 누적해서 본 학교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니면 뒤에 파트에 돌연변이 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 파트를 빼서 요 파트에서 집어넣어서 이거를 기말고사 때 몰아서 보게 되는데 그러면 별 차이 없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전 파트의 맨 마지막에 소단원인 돌연변이 파트는 앞에 있는 파트를 알지 못하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돌연변이 파트를 이제 한다 이 말 뜻은 그냥 유전
처음부터 다시 돌려버리겠어? 일마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일대, 이 8학군 전체에서는 절대 뭐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를 유전 이거 하나만 딸랑 가지고 들어간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유전 파트가 가장 핵심이 되겠죠. 저희도 거기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여름방학 때 뭐 과학 선행 뭐 저는 선행이 아니죠. 이제 수능을 본격적으로 대비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선택지는 결정된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직 선택 과목 솔직히 못 정한 학생도 있어요. 현재까지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생명과학에서 유전 파트가 가장 효용성 높고 가장 변별력이 높고 가장 수능 더 나가서 내신까지 100% 바로 계약하자마자 연계되는 파트는 그냥 유전이다. 2일 때 생명과학 선생님들은 다 유전이에요, 그냥. 그 중학 저 시험 여기 여름방학 때 시험 범위는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어. 이거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제가 받아들여서 선택을 하셔서 빨리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 파트가 좀 들어가야 되겠고요. 생명과학 이제 선택 과목이 아직 많이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지구과학, 생명과학에서 70% 이상은 다 선택이 되신 것 같은데 왜 생명과학이 맨날 막상 들어보면 어렵다. 실제로 문제 풀어보게 되면 이건 뭐 사람이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생명과학 선택을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커요.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좀 뭘까 효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또 똑같은 2시간 투자하고 나서도 성적 향상이 상당히 좀 크죠. 만약에 똑같이 뭐 10등급 과정에서 나는 우리가 5등급에서 출발했다. 똑같은 2시간 투자하고 누가 빨리 3등급, 2등급까지 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 과목은 생명과학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은 뭐 물리라든가 지구과학이라든가 화학보다는 확실히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서 아이들도 만약에 이런 경향성이 있어서 가지고 생명과학의 선택 비율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동안 저희가 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해 보면서 생명과학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물리에 대해서 막 손살을 치는 일도 있어요. 막 물리에 막 F나 M에만 보면 막 경기가 되고 막 그런 애들도 있는데 생명과학 세포하면 크게 뭐 이질감은 없거든요. 소화 맨날 우리가 밥 먹는 거고 아마 그런 친숙도에서 가장 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파트들 때문에 가장 생명과학이 또 선택비율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요. 그리고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선택비율이 그만큼 많죠. 1등급의 전체적인 절대적인 비율이라든가 표준 점수라든가 똑같이 하나 틀려놓고도 1등급 안에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지원자들이 많을수록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비율들이 한번 결정해지면 쉽게 역전되기가 상당히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마지막 수능 세대까지도 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분명히. 뭐 갑자기 뭐 저희 때 가서 막 갑자기 물련이 막 15만 명 넘어가고 저희가 생명과학이 6천 명도 그런 사태는 절대 벌어지진 않습니다. 저희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생명과학은 또 특징이 뭐냐면은 저희가 내신 대비가 힘들게 들어가요. 지금 현재 뭐 통합과학 1학년 때 뭐 이것저것 개발사발 배우다가 이제 고등학교 여행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물화생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많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생명과학이 이렇게 어려워서 통합과학 때 별거 생명 별로 아니었는데 엄청 고생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 고생하는 이유가 그 문제 유형들 시험 문제 어떤 출제 기조들 내신 유형들 보게 되면 100%다 수능 유형이에요. 기본 바탕체가 다 수능 모의고사 다 거기서 다 기본 바탕체를 따왔기 때문에 요 과정이 2학년 때 어쨌든 간에 고비죠. 이 고비를 넘어가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겨울방학 때 난리도 아니겠죠. 막 이제 과탐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들어가고 할 때 봤던 문제인데 봤던 유형인데 봤던 그림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가장 친숙도가 높죠. 이런 부분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할 수가 없는 과목. 다른 과학에는 솔직히 말할게요. 생명과학이 쉬워서 선택한다기보다는 다른 과목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때처럼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과목에 투자가 됐다라면 절대 지금은 바꿀 더 잘 아시잖아요. 바꿀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다. 그냥 밀고 나가야 돼요. 그냥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지금 선택 비율이 가능성이 높다면 그냥 이거저거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들어가는 게 맞아요.
솔직히 심정으로 말씀드려서 결정하셔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쪽으로 변화가 다른 과목들은 상당히 많이 컸어요. 교육 과정이 거칠 때마다 특히 지구과학 파트는 뭐 교과서가 뭐 교육 과정 자체가 바뀔 때마다 막 50% 자체가 바뀔 정도로 변별력 파트가 빠지고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런 과정 많이 바뀌었는데 생명과학은 거의 제가 생명과학 전공하고 나서까지도 그 지금부터 거의 25년까지도 거의 바뀐 게 없어요.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생물이 뭐고 세포가 뭐고 뭐 소화수나 호흡해설, 뭐 어떤 동물 생리가 뭐고 유전이 뭐고 생태계 뭐고 이 큰 파트 레파토리 그 진도 과정 순서 심지어 단어 이름조차도 지금까지도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생명과학이 거의 선택순위 거의 1, 2순위를 다투지 않냐 싶습니다. 선택 비율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지금 뭐 생명과학, 지학 이런 비율들이 대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밑에 있는 거 그냥 붙이지도 않았어요. 뭐 뻔뻔쩍 결과물이니까. 좀 약간 괄목한 점은 약간 변수는 물론 있었습니다. 저번에 왜 2024년도 때 약간 이게 반짝 떴었거든요. 바로 이 투 과목들. 예, 여기 떴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2024년도 수능을 봤을 때 요 과목들에서 이제 표점들이 있어요. 똑같이 한 문제를 틀려놓고 똑같이 1등급 컷에 들어갔는데 표점이 월등히 높아요. 네, 거의 5점 이상 높은 거는 역사가 없어요. 여기서 다들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투가 이거 대사 아니냐. 이왕 공부할 거라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투를 미리 빨리빨리 선행시켜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역시나 요 이제 1년 뒤에 바로 작년 수능이었었죠. 거의 뭐 2배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1.5배에서 이런 과목대로 엄청나게 많은 비율들이 투 과목이 선택이 많이 됐어요. 그 와중에 또 다시 표점의 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 상태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은 메리트가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이것도 오래 가봐야 되고 또 선택별 정확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런 비율을 조금 분위기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명과학은 이 괴리가 엄청 커요. 뭐 어민들 생명과학 저도 막상 지금 생물이 뭐야? 뭐 만약에 유튜브라든가 뭐다든가 뭐고 말씀 들어볼 때 과학에 대한 뭐 생물에 대한 어떤 뭐 내용들, 뭐 전염병, 미생물 여러 가지 역사사를 보면은 이질감이 전혀 없거든요. 맨날 느꼈던 사례들이고 문제를 아이들이 받아본 순간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죠. 이게 왜 생물이야? 왜 갑자기 생물 신경계 나는 자극을 느끼고 뇌에 대한 걸 배워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를 계산해야 되고 변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물리적으로 그래프 X축 Y축의 변화량을 계산해야 되고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거기서부터 괴리가 상당히 많이 커지게 돼요. 근데 어쩔 수 없다. 그걸 저희가 아무리 불만 토로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수업 기조를. 그래서 이 괴리가 약간 문제 유형과 개념들이 확실히 틀이 많이 분리가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 저희가 수업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 문제 풀이가 물론 100% 들어갈 수는 없겠죠. 개념 구할 시간에 문제까지 모두 풀이가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대신에 대표적인 유형을 가지고 야, 요런 문제 푸는 유형으로 이런 도구, 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언지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기반이 돼서 문제 풀 때 엄청난 시간 단축의 기술이 되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배워줘야 된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하위 아까 말했지만 하위에서 중위권, 상위권 도약하기는 되게 쉬워요. 생명과학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데 뭐 역시나 뭐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생명과학 원만의 단점은 아니고요. 모든 과목들이 1등급, 2등급의 차이가 솔직히 말하면 거의 1점, 저희 말하면 한 문제 차이죠. 이걸 한 문제 그걸 더 맞게 하기 위해서가 정말 비용적, 시간적 저희가 시간 노리게 그 노력 어마어마하게 비로 올라가죠. 그래프가 거의 이런 비례적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비에 대해서 정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처음에 되게 단위 시간당 올라가는 비율이 높겠지만 시간이 이만큼 똑같은 투자에도 저희가 성적 변화폭은 거의 있을까 말까 이런 과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생명과학도 바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마지막에 1등급에서 여기서 많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문학 난이도는 지금까지 역사상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생명과학이. 예, 내려간 적이 없고요. 딱 한 번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2013년도, 12년도. 그때 이제 교육과정 그때 바뀌면서 한 번에 난이도가 확 떨어졌죠. 그때.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25년도 4학년 수능까지는 계속 상승. 뉴스에서는 막 그래요. 작년과 평이한 난이도로 냈다. 평이하면 그 기자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평이하지 않아요. 그 난이도는 이미 그 사람이 풀만한 수준을 넘어간 거고, 일단 이런 문제들을 저도 가끔 대학교 은사님들 찾아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너 뭐 하고 있니? 대치동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새 수능 어렵지? 그분이 뭐냐면은 수능 출제위원으로 가끔 들어가시는 분이세요. 한 11월 달부터 가끔 납치가 되거든요. 저희도 알아요. 그런 교수님들이 가끔 11월 달, 10월 달 되면은 갑자기 사라져요. 예, 수업이 갑자기 공강이 되고 번째요. 강원도로 산골짜기로 끌려갑니다. 전화기 다 뺏기고. 그래서 그분 내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문제 많이 어려워. 이게 어떻게 생물 문제야. 우리 교수도 불만 많아. 근데 뭐 어쩌겠어. 네가 이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게 검토가 될 때 현재 다른 이제 실제로 이제 현직에서 하시는 교사분들도 같이 올라오셔서 같이 검토라고 하시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난이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문제 유형도 생명과학 어떤 본질적인 문제랑 많이 동떨어진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신유형 문항 계속 응용해서 한 문제 정도씩 계속 매년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저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수능 거의 막바지기 때문에 이제 신유형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유형 가지고 조건이 추가돼서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괄목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전 파트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했습니다. 이 파트 어떻게 저희가 여름방학 때 잘 이제 정리하냐 이거가 좀 포커스가 되겠고요. 이 파트 이거는 물론 1학기 기말 때 거의 내용이 끝나서요. 현재 아이들이 신경계 근육 요 파트가 난이도가 유전 난이도랑 거의 1대1이에요. 거의. 파트는 전혀 다릅니다. 계산 방법, 접근 분야, 해석, 영역 전혀 다르지만 어쨌든 난이도적으로 보자면은 거의 들이는 시간. 저희가 생명과학에서 난이도는 뭐냐면은 문제를 못 푼다. 수학에서 아예 난이도가 어려워야 손을 못 대거든요. 못 푼다 이건데 생명과학 딱 그거예요. 시간을 모자라요. 시간. 이놈한테 시간을 10분 주면 걔 풀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시간 안에 풀 수 있느냐가 생명과학의 난이도인데 요 거의 시간적으로 들이게 되는 그 시간적 난이도는 거의 동등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생명과학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신경계 파트, 자기 전도, 전달, 특히 근육 파트,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아주 범위 딱 교과서 지금 다 2장짜리거든요. 3장짜리. 요게 한 문제 여기서 가끔 변별력 크게 내십니다. 근육 파트. 수축 막 길이 계산 관계 이런 거 나오거든요. 미지수가 기본적으로 4개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눈여겨 좀 보시면은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같이 얘기하실 때 아이들이 벌써 알 거예요. 이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이야기하실 때 이 파트 어렵지, 이 파트 어렵지 계속 문제 많이 풀고 연습해놔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얹어주시면은 많이 공감 가게 대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또 문제죠. 저희 애들이 아직 고3이 아니니까. 현재 아이들이 2학년이지만 아직 철도 없는 2학년 아니지만 실제로 내신 들어가는 문제들은 고3 수능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런 파트가 조금 많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이렇게 들어가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유형들이고요. 뭐 이게 보면은 뭐 내용 읽어보기 전까지 이게 어떤 문제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실 것 같은데 근육 문제예요. 이렇게 막 미지수,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다 이미 대입해가지고 정확하게 20개의 문제를 30분 안에 풀어야 되죠.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하자면 이거 1분 30초 동안에 해결해야 돼요. 솔직히 이거 문제 읽고 해석하는데 2분 걸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문제들이 물론 이런 문제가 100% 채우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난이도 문제가 대략 한 10문제 20문제 중에 절반은 이런 문제들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저희가 시간 관리를 얼마나 꼼꼼히 하냐에 따라서 거의 과탐은 성적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연습 꾸준하게 해주세요. 제가 애들 많이 쓰는 스킬 중에 뭐냐면은 조그만 타이머 같은 거 많이 팔아요. 앞에 가놓고 문제 풀 때마다 타이머 띡 눌러놓고 바둑할 때처럼 뭐 체스 할 때처럼 시간 눌러놓고 3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연습해줘야 돼요. 물론 처음은 100% 3분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풀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시간 넘어가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타이머 눌러놓고 다시 풀게. 다시 풀게.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뭐 제가 볼 때 운동선수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틀린 게 없다고 봐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이에요. 아무리 금메달 따는 어떤 훌륭한 선수라 하더라도 들어가기 직전까지 기본적인 웨이트는 다 하고 들어가요. 언제나 순서적으로.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연습해야 되는 게 새로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시간 단축하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보일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었는데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풀어봐서 해설지 봐서 맞았다. 다음 문제 풀어야지. 절대 그런 과정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절대. 예. 그래서 그거 좀 주의 좀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되실 것 같고요. 선택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뭐 지금 현재는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뭐 투 과정 지금에서 부랴부랴 들어가 봤자 조금 늦었다고 보고요. 예. 생명과 원과 좀 지구가 원 쪽으로 많이 조금 몰아보시는 게 현실상 맞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 거 보여드리는 건데 옛날 이 친구도 생명과학 제가 2학년 때 가르쳤던 친구예요. 숙명여고 친구인데 되게 잘했어요. 얘가 생명을 한 번도 선행도 안 한 놈이었고 이 친구가 저한테 처음에 생명과학 배워서 1학기 중간고사 때 2학년 때였죠. 그때 거의 3등급 거기서 언제로 왔다 갔다 했었어요. 2등, 3등급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 이제 2학년 1학기 기말 때 이제 드디어 1등급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2학년 끝날 때까지 내신에서 1등급을 놓지 않던 친구인데 저는 당연히 요 생물도 야, 이 정도면 너 소질이야. 이거 100% 선택해야 돼. 근데 욕심이 있었죠, 이제. 투를 선택해서. 그때는 서울대가 투를 선택하면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선택을 다른 거를 원 과목을 지우가 원이라든가 그걸 하고 이제 투로 이제 화투라든가 이거 했는데 그때는 이제 똑같이 1등을 맞아놓고도 예, 자기 원하는 과에 이제 실패를 했죠. 학교는 결정됐어요. 잘했기 때문에 워낙. 근데 이제 이렇게 과 쪽으로 분야 쪽으로 조금 많이 어떤 선택 과목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 예시로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 이런 문제 유형들 저희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가요. 유형. 예, 동일한 것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조건 줘가면서 계속 반복되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 문제풀이 과정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방법들을 제시해 줬을 때 툴을 여름방학 동안에 얼마나 많이 습득을 하느냐. 그렇게 좀 저희가 노리는 방향으로 강좌가 좀 구성이 되도록 할 겁니다. 전체적인 관리 과정은 당연히 뭐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뭐 그날 수업한 거에 대해서는 뭐 문자 관리, 진도사항, 성취도 관계 이런 거 다 그날 당일 발송으로 저희가 원칙으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생명과학 파트 좀 이따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크게 교육 과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5차시 수업도 있고 학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4차시 수업도 있고 크게 말하면은 이 5차시 과정과 4차시 과정은 동일해요. 1시간 적은데요? 근데 이 수업은 4시간짜리 수업이 총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은 이제 3시간짜리 수업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거의 차이는 없다.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대가 총 6차시 과정인데 조금 문제풀이 과정 좀 더 들어가요. 도려맨이 파트라든가 이런 문제풀이가 좀 강조가 되는 좀 그런 파트라서 이것들은 주 2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에 좀 집중하고자 할 때 좀 약간 좀 적합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겠고요. 예, 전체적으로 생명과학 특강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콴다일로 세정학원 S&D 시간표가 있는데 물론 개강 하면서 뭐 시간표가 약간 조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틀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2회 수업은 저희가 화목 날 진행이 되는 수업과 그다음에 월금 진행되는 수업이 6회짜리 수업이고요. 4회짜리 수업은 거의 수요일 날 이날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5회짜리 수업은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수업이 있다. 전체적인 수업 시간표는 이렇게 좀 빗금친 게 저희가 유전 특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시간대 음영 처리한 거 그때 시간 보셔서 이건 주 2회 수업입니다. 요거랑 세트, 요거랑 세트. 만약에 이때 빠지게 됐다. 꼭 직강으로 보강 요청 꼭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정말 마지막 세대인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정말 미친 듯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